황혼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임재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사님들과 그 가족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번호판이 금값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보태 면허를 장만하면 내 일터가 생기고 내 노후가 든든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 내 두 손으로 내 삶을 움직인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다 보면 한 해 한 해 쌓이는 경력이 신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목소리가 더 큽니다. 감차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요금과 배차 규칙은 자주 바뀌고, 심야에는 손님이 몰리는데 낮에는 콜이 비어 가동률이 출렁이고 자율주행 시범 소식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한없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또렷하게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면허의 가치가 왜 출렁이는지, 제도와 기술의 변화가 월 손익과 현금 흐름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루틴을 바꾸면 내일이 조금 가벼워지는지, 사실과 데이터에 기대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안내판이고 삶의 리듬은 우리가 정합니다. 조급함 대신 루틴, 비교 대신 설계라는 태도로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현장 공기를 그대로 전해보겠습니다. 기사님들 모임만 가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번호판 값이 예전만 못하다는 걱정, 콜은 밤에만 몰리고 낮에는 한산하다는 하소연, 가맹이 답이라는 의견과 가맹비가 아깝다는 반론이 뒤섞입니다. 낮에는 공차로 도심을 한 바퀴 빙 돌다가 기름만 태웠다는 억울함이 섞이고, 저녁 무렵이 되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 것처럼 콜이 몰려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실제로 서울의 택시 이용 흐름을 보면 이런 체감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붐비고 일요일이 가장 한산하며, 시간대로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가 가장 붐비고 새벽 4시에서 6시는 가장 조용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밤 피크와 낮 비수기가 데이터로도 선명하게 찍혀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낮 시간 공차가 늘고 유류비가 아깝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영상 내내 저는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면허 총량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 가운데 개인 택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같은 시점 등록 대수를 보면 개인은 꾸준히 운행 비중을 지키고 있으나 법인은 휴업 대수가 많아 공급에 구멍이 생기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공급이 남고 심야에는 공급이 모자라는 뒤틀린 분포가 반복되고, 여기에 요금과 배차의 탄력 운영이 얹히니 체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 평균 거래가는 최근 들어 억대 초반에서 형성되는 모습이지만, 이 가격은 예전처럼 현금 창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책과 플랫폼의 규칙, 기술 시범의 속도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근로 시간을 투입해도 회전율과 평균 단가가 시점과 권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그 결과 면허의 잔존 가치를 보는 눈도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 택시 전기차는 이미 수천 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연료 평균 가격 같은 비용 축의 숫자도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월 손익표에 바로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예전과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설계 또한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키워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개인 택시 감차 리스크입니다. 감차라는 단어를 숫자의 문제로만 보면 자꾸 몇 대를 줄이느냐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시면 이건 사업권 성격의 무형자산인 면허의 평가 모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면허의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매달 손에 남는 돈의 크기와 그 돈이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할인율이 올라가고, 할인율이 올라가면 같은 수익이라도 가치가 낮아집니다. 서울의 개인 면허 총량은 보기에는 고정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운행과 수요는 심야에 집중되고 법인 측 휴업이 많아 배차의 균형이 흔들려 있습니다. 이 왜곡 위에 정책 의사결정과 플랫폼의 배차 로직,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이 차례로 얹히면 평균 매출이 약간 좋아져도 변동성 확대가 할인율을 끌어올려 면허 가치에 하방 압력을 줍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강남권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여름에는 안전성과 편의성 검증을 거쳐 운영구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이 당장 대량 대체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심야 공급 부족 구간을 기술로 메우겠다는 신호 자체가 면허 프리미엄 축소 기대를 키웁니다. 정책과 기술의 톤이 바뀌면 시장의 할인율도 함께 바뀐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사례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사례는 심야 특화로 루틴을 바꾼 기사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운행을 한 뒤 오전 시간에는 과감하게 쉬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낮에 비어있는 시간을 휴식과 차량 관리에 쓰고 병원권과 역세권의 수요가 살아나는 늦은 오후에 한 번 더 회전을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주간 총 운행 시간은 비슷하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고 평균 단가를 올려 월 순이익을 개선했습니다. 둘째 사례는 비용 축을 재설계한 기사님입니다. 연료비 민감도를 계산해 충전 대기 시간이 짧은 거점을 찾아 루틴에 고정하고 타이어와 오일 같은 소모품 교체 주기를 달력에 박아 넣어 돌발 정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관성적인 공차 동선을 한두 군데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을 쌓아보니 공차율이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손익을 먼저 봤다는 점, 그리고 종이에 루틴을 적어 생활의 박자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새어나가는 시간을 잡아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세우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익표를 본문으로 올리고 시세 전망을 브록으로 내리는 일입니다. 면허를 생계형 자산으로 보고 대출까지 일으켜 매입한 가정은 외생 변수가 한 번에 덮칠 때 월 상환과 생활비가 즉시 흔들립니다. 면허는 우상향 자산이라는 과거의 관성 때문에 손익보다 시세에 기대는 결정을 반복하면 타이밍이 꼬입니다. 사업권 성격의 무형 자산은 공고 한 줄의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데 개인 단위로는 정보 접근과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현금 흐름은 줄고 면허는 팔기도 애매한 끼인 세대의 상황이 됩니다.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요일별로 이용 건수와 운행 대수의 편차가 크고 건당 평균 결제 금액과 카드 결제율이 높게 나타나 결제와 수수료, 정책 변화가 매출에 바로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변수들이 이렇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불안을 줄이는 첫 번째 도구가 됩니다. 불안은 모호함에서 자라고 안정감은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숫자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면 마음이 먼저 진정됩니다. 해결의 방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손익입니다. 먼저 시간대별 수요와 운행 데이터를 내 루틴에 옮겨 심야와 출퇴근, 공항과 역세권, 대형 병원권, 행사 구간 같은 고정 수요 루트를 생활 캘린더에 새깁니다.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이용이 가장 많고 새벽 4시에서 6시는 가장 적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면과 식사와 충전 시간을 낮 비수기로 옮기고 심야에는 집중 가동하는 전략을 세우면 평균 단가와 회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연료 평균 가격과 전기 택시 보급 대수라는 숫자를 놓고 내 주행 패턴에서 연료비 민감도를 계산해 봅니다. 충전 대기 시간이 긴 거점을 피하고 정비 사이클을 표준화하고 공차 동선을 줄이면 공차율 몇 퍼센트 포인트만 낮춰도 월 순익 체감은 큽니다. 플랫폼과 가맹은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가져갑니다. 단일 호출 의존을 낮추고 공항과 역세권의 피크 캘린더, 병원 외래가 몰리는 요일과 시간대, 지역 행사 일정을 미리 적어 그날 동선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비 오는 날과 날씨 맑은 날의 수요 차이, 급여일 전후의 승차 패턴, 학기 초와 방학 기간의 병원권 이동 같은 생활형 변수를 표로 적어두면 변동성은 더 작게 느껴집니다. 작은 메모가 큰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레버리지 관리도 놓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 상환 중이라면 상환 구조를 재조정하는 상담을 먼저 잡고 운전 계좌와 별도로 6달치 원리금과 생활비를 모은 비상상자를 만듭니다. 이 상자는 손대지 않는다는 약속을 가족과 함께 합니다. 마음의 안전망이 생기면 심야의 파도와 비수기의 텀을 훨씬 안정적으로 건넙니다. 비상상자 목표 금액을 달력 첫 장에 적어두고 달마다 채운 만큼 볼펜으로 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진척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버팀의 시간을 늘려놓으면 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리듬이 몸에 배면 변동성의 소음이 한 톤 낮아집니다. 정책과 기술을 모니터링하는 습관도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감차 보상과 요금 조정, 수수료와 호출료, 전기 전환 지원과 자율주행 시범 확대 같은 변화는 발표와 동시에 손익표에 가정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시 교통 통계 페이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시뮬레이션 표를 업데이트하는 루틴을 고정하시길 권합니다. 호출 수요가 줄었을 때, 플랫폼 수수료가 올랐을 때, 연료비가 뛰었을 때, 심야 가동률이 낮아졌을 때 각각 월 순익이 버티는지, 원리금과 생활비가 커버되는지 미리 그려보면 변화가 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은 당장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단계이지만 심야 공급을 기술로 메우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이 신호와 감차 논의의 신호를 동시에 감안해 면허 잔존 가치를 좀 더 보수적인 할인율로 계산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시세가 아닌 월 손익표에 두면 변동성의 파고를 넘어설 힘이 생깁니다. 숫자와 루틴이 손을 잡으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가정의 대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약속해 보시죠. 한 주의 하루는 반드시 쉬고 그날은 정비와 휴식과 가족 시간을 위해 남겨두겠다고요. 쉬는 날이 있어야 일하는 날이 버텨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비상상자의 목표 금액을 정하고 채우는 순서를 합의합니다. 아이들과는 안전 수칙을 다시 맞추고 밤 운행이 길어지는 날에는 귀가 시간을 미리 공유합니다. 돈의 문제는 결국 생활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는 대화의 문제입니다. 대화가 잘 되면 숫자는 더 빨리 안정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면허는 부동산 같은 영구적 자산이 아니라 규제와 기술에 민감한 사업권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서울의 개인 면허 총량과 등록과 휴업의 숫자, 거래가 추이는 분명히 기록돼 있고 그 흐름은 현금 창출력뿐 아니라 정책과 기술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둘째로 시세가 아니라 손익입니다. 요일과 시간대별 이용 건수, 건당 평균 결제 금액, 운행 대수 같은 데이터를 내 생활 루틴에 반영해 월 순익표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금요일의 피크와 새벽 비수기의 곡선을 활용하면 수익 곡선을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변동성 관리가 곧 가치 방어입니다. 연료비 민감도와 카드 결제 수수료, 휴업과 등록 구조, 전기 전환과 자율주행 확대의 흠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정책 공고가 나오면
시나리오를 즉시 갱신하는 루틴을 고정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원과 출구의 선택지를 미리 문서로 적어 두어 나중에 급하게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 세 줄의 원칙을 지키면 내일의 출렁임이 오늘의 불안을 삼키지 못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조급함을 누그러뜨리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과 모레의 운행 동선을 노트에 적고 밤에 1시간과 낮에 1시간을 서로 바꾸어 보십시오. 충전과 식사와 휴식의 시간을 낮 비수기에 옮겨 심야의 힘을 조금 더 남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달치 비상상자 목표 금액을 배우자와 상의해 달력 첫 장에 써두고 매달 채운 만큼 작은 별표 대신 조용한 표시를 남겨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손익표가 바뀌고 손익표가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황혼경제연구소는 여러분의 느긋한 준비와 단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겪으신 체감과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밤길이 조금 덜 피곤해지고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선명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